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해외 축구가 스타트를 끊었죠.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또 풀럼을 잡았고, 그리고 리그왕 개막했고요. 분데스리가는 아직 다음 주에 개막입니다만 포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한민국 선수들이 시작부터 굉장히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이강인 선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하브르랑 개막전을 했습니다. 개막전 리그왕 전체 첫 번째 골. 그것도 아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 2분 4초 만에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공식전 득점이자 본인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센시오와 하키미, 그 다음에 하무스가 전개를 잘하고 앞쪽으로 지나가다가 이강인 선수가 박스 오른쪽 측면에서 이렇게 좁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이 딱 연결이 됐고 가마차기로 왼발로 빡 시도를 했는데 2분 4초 만에 득점이 나왔는데 전개도 좋았고 이강인 선수의 슈팅도 좋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어요. 이 득점이 이전에 마르세유의 마마두 니앙이 넣었었던 1분 42초 만에 넣은 득점 이후에 리강에서 가장 빠른 득점 2위의 기록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60분 정도에 이강인 선수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른쪽 윙에서 왼쪽으로 옮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후반전에 경기가 이제 1대1로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 이강인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동점골이 르하브르 쪽에 나오면서 경기가 약간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잘 안 풀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강인이 수비 한 명을 탁 제친 다음에 왼발로 제대로 광슛을 때렸습니다. 골키퍼 머리 위쪽을 노리는 슈팅이 빵 나가는데 골대 맞고 탁 나갔어요. 만약에 그거 득점됐으면 사실 이강인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멋진 골 중에 한 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좋은 슈팅이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골대 맞은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1분에 덴벨레랑 교체돼서 나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덴벨레, 바르콜라, 콜로무아니가 득점을 하면서 팀은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71분 동안에 한 골, 그 다음에 골대 맞추는 슈팅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 9번 나왔고요. 롱패스 2개 시도해서 2개 모두 다 성공을 시켰고 패스 성공률 전체 96%, 드리블 크로스도 하나씩 성공을 시키면서 꽤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리시즌에도 이강인 선수가 활약이 괜찮았죠.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 파리 생제르맹 전체에서는 역시 비티냐랑 이강인 선수가 제일 좋은 활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포에 나왔다가 경기 도중에 루초 감독이 왼쪽으로 옮겼어요. 원래 왼쪽에는 은바이에 선수가 어린 선수죠. 은바이 선수가 있었는데 은바이를 빼고 이강인으로 옮긴 다음에 주앙 네베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구도를 바꿨는데 좌측에서도 괜찮았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사실 오른발 슈팅도 날리는 선수니까. 사실 루초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꽤 괜찮은 이 영향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루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쓰는 게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쓰면서 이강인 선수를 주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루초나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참 좋으니까 거기서 좀 계속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계속해서 출장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어느 자리에서나 보여주는 게 어쩌면 더 선수에게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뜨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음바페가 나가면서 네임밸류 면에서는 당연히 리강 최고의 스타이자 글로벌 축구 선수 중에서도 탑에 있는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네임밸류 상의 무게감이나 이런 게 줄어든 건 사실은 사실이죠. 다만 허리 아래쪽에 꽤 어리고 좋은 자원들로 또 팀을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특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펼쳐졌다면 독일 쪽에서는 포칼이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민재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각각 활약을 했는데 일단 먼저 김민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은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승격을 한 울름이란 팀이랑 경기를 했고요. 경기는 4대0 승리, 대승을 거뒀습니다. 콤파니 감독의 첫 번째 공식전이고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해서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백포 구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게레이루, 우파메카노,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김민재 괜찮았습니다. 일단 공격 포인트 쪽으로 봤을 때는 밀러의 두 번째 골을 기점이 되는 패스를 줬거든요. 롱패스 뒤쪽에서 원래 김민재 선수 사실 롱킥이 꽤 좋은 선수인데
롱패스를 날려줬고 그나브리가 잘 받은 다음에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풀타임 활약했고요. 롱패스 6개 성공시켰고 공중볼 경합 6개 중에 5번 성공을 했고 클리어 3번, 그 다음에 인터셉트도 2번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쉽지 않았죠. 전반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전반기에는 정말 좋았는데 팀도 어려웠고 본인의 개인적인 실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폼이 좀 안 좋은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아쉬웠던 거 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약간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많은 팬들도 전문가분들도 첫 시즌이다. 첫 시즌이고 또 투헬 감독이 나가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들어온 다음에 그 감독과 궁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콤파니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와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이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 한 경기고 그 한 경기도 리가 경기가 아닌데다가 하브리그 팀과 포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봐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봐야 되고 호들갑 떨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한 경기 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났던 거는 뭐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과 김재 선수의 축구, 김재 선수의 폼 이런 걸 떠나서 핏은 분명 최근 몇 해 동안 가장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선수분들이나 이제 지도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뭐 귓동량으로 들어보면 진짜 프리시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프리시즌을 잘 훈련을 소화를 해야 한 시즌의 폼, 그 다음에 한 시즌 농사가 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최근 몇 해 동안 제대로 프리시즌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경기도 많이 뛴 데다가 월드컵 있었죠. 뭐 나폴리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또 매 시즌 이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아시안컵 소화했는데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군사훈련할 때 정말 몸이 많이 흐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망가진다고. 뭐 공가주가 하는 훈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봐도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좀 야위고 이거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프리시즌을 소화를 했습니다. 훈련도 했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게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김민재 선수의 표정이나 이런 게 그 김민재 특유의 약간 강인한 게 좀 다시 나오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콤파니 축구가 얼마나 잘 맞을지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브리그와 포칼 경기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핀만큼은 분명 가장 최근 몇 해 동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콤파니가 추구하는 축구와 김민재의 어떤 나폴리 때의 그 기민한 모습, 예측하는 수비와 공격적인 수비, 그 다음에 공격에서 가담, 빌드업 상황에서의 어떤 그 기여 이런 것들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기대감을 갖고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재성이 소속돼 있는 마인츠는 비스바덴이랑 경기를 했습니다. 연장 끝에 이제 또 승리를 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데 이재성은 마인츠 에이스죠. 오늘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을 해서 111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워낙에 또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이재성인데 경기 동점골을 넣었어요. 도미니코의 동점골을 박스 안에서 어시스트를 해냈습니다. 거스포이 감독의 영상이 이제 저희가 아마 8월 내로 올라갈 텐데 조금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포익 감독이 대한민국 스쿼드를 좀 제법 디테일하게 분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리를 2명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강인과 이재성이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선수다. 탁월하게 공간을 많이 소화하는 선수고 그 다음에 또 헌신적인 선수다. 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분데스리가에서 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또 유럽 지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스쿼드를 얘기할 때 이재성은 역시 빼놓지 않고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재성은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선수가 워낙 영리한 두뇌로 축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92년생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잖아요.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정점을 찍고 사실 이제 천천히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로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이재성은 유럽에서도 이런 레벨로 저는 좀 더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개막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멋진 모습 보여줬고 득점 나고 골대 맞췄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김민재 이번 시즌을 아주 좀 기대케 만드는 어떤 핏과 또 기점이 되는 패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좋고 이재성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쪽이나 타 리그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시작을 한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모두 좋았다. 그래서 해외 축구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아스날 경기가 있는데 아스날 경기는 피터 형 오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민호님이 와서 같이 경기를 보기로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김진규 실장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들은 다음에 진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히든풋볼에서 환희 형이랑 주원 형이랑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아스날 경기 그리고 해외 축구 쭉 이어지니까 열심히 저희가 준비해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